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특이한 현상의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논리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흐름이 계속 연출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아침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전에는 시장에 참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후에 들어와서 시장을 쭉 지켜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상식을 벗어나는 흐름이 계속 흐르고 있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왜 그런지 이유를 지금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못 본 부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봤던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밤에 다우 나스닥 지수 강보합선으로 마감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 강보합선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지난밤에 다우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지수가 어제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저희 장 끝나고 상승할 것으로 봤는데 다우가 플러스 0.17%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반등이 양봉으로 올라가 줬어야 되는데 거의 뭐 올라가지 못하고 이 상황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야 할 자리에서 오르지 못하면 내려갈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래 꼬리를 달고 끌어올렸으면 그 다음날 조금 위로 빼 올렸어야 되는데 플러스 0.17%면 뭐 거의 오른 게 없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상승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로 끝이 났었고요. 그 다음 나스닥 증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5일선도 회복을 못하고 지금 거의 뭐 플러스 0.27이니까 거의 오르지 못한 상태로 멈췄죠. 그래서 방향을 뭐 확실하게 올라간다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시간에 갭 하락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한 1.7% 정도 빠져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니까 안 해놓고 어제 약간의 플러스 0.57% 정도 상승하고 끝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그냥 멈춘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유럽 증시가 시작하면서 갭으로 지금 독일 증시가 마이너스 1.6% 정도 빠졌고요. 미국 선물 지수도 근래 보기 드물게 마이너스 1.1% 정도, 1% 이상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오늘 오후장에 거의 계속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일단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다우 나스닥 증시가 하락하지 않고 강보합으로 마감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진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기 지표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약간의 이제 많이 걱정하던 아래 공포라 그러죠. 경기 침체에 대한 많은 우려를 했던 부분이 다소 진정이 되면서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라는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충되면서 거의 강보합권에서 이렇게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장에 국내 증시가 코스닥이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할 때 국내 증시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외국인 매도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물량을 다 받아내고 어제 코스닥에서 기관의 매수가 한 400억 정도인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외국인은 매도할 게 다 했고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매도 공백이죠. 그러니까 매도가 없는 상태에서 살리는 사람이 등장하면 약간의 매수세만 들어와도 위로 튀어오르게 되겠죠. 더 이상 파는 물량이 없으니까 팔 만큼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코스닥 지수가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많이 올랐습니다. 생각보다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 지금 제가 오전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 버렸는데, 제가 장을 열어봤을 때는 거의 한 이 정도 올라 있을 상태, 한 0.8, 한 1% 정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미국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0.6
10% 정도인가 내려가 있는데 미국 선물 지수가 저렇게 빠졌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도 비교해 보면 중국 증시가 양호했고요. 그때 그게 보합권이었고 대만 증시가 오늘 그 한 1%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풀어야 될 그 과제인데요. 제가 지금 대만 증시도 한번 띄워봤습니다. 오늘 대만이 플러스 한 1.11%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도 생각보다 안 빠졌습니다. 거의 뭐 보합권 상승하려다가 지금 뭐 거의 뭐 보합전에서 멈췄는데요. 중국 증시가 빠지지 않고 대만 증시가 강하게 상승했고, 그런데 일본 증시는 많이 빠졌습니다. 1.63%.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국 선물 지수 하락을 반영하면 일본 증시처럼 이렇게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 국내 증시는 코스닥이 대만 증시하고 비슷하게 올라와 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상충되는 내용이 나오니까 미국 선물 지수가 빠지는데 왜 국내 증시가 올랐을까에 대한 이 혼란 때문에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나온 뉴스를 제가 지금 개인적인 이건 이제 견해입니다. 왜 지금 미국 증시가 해외 증시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현재까지 물론 주말 동안에 제가 그 원인을 찾겠지만 현재까지 제가 판단하는 이유는 독일이 지금 보십시오. 마이너스 1.6% 정도 빠졌으니까 갭으로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는 이거는 상당한 악재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미국 선물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1% 정도 되는데 이게 그대로 만약에 그 다우지수에 반영이 된다면 갭으로 빠져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갭 하락했다가 못 들어올리고 만약에 밀린 상태에서 끝나게 된다면 그림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질 정도의 악재가 뭔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다른 건 아직까지 찾을 수 없었고, 중국에서 지금 나오는 반응이 조금 평소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좀 전에 나온 뉴스가 뭐였냐면 미국에서 이제 그 중국이 무역 협상에서 지금 항복을 안 하니까 화웨이를 공격을 들어갔죠. 이 부분은 이제 단순하게 무역 협상뿐만이 아니고 화웨이가 지금 그 5G 뭐 이런 쪽으로 해서 4차 산업 관련해서 지금 그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태클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앞서서 중국이 화웨이가 전 세계적으로 그 장비를 서버 관련되는 이런 장비들을 5G 관련 장비들을 다 공급해버리고 나면 앞으로 다가올 통신 시장 뿐만이 아니고 5G의 4차 산업에 관계되는 이런 새로운 신시장을 중국에게 뺏겨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놔두게 되면 현재까지의 먹거리에서는 미국이 이겼을지 몰라도 다음 차세대의 먹거리에서 중국한테 밀려서 G1 자리, 세계 1위 자리를 뺏길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위협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무역 협상에서 압박을 하고 그게 또 뜻하는 대로 잘 안 되니까 화웨이 기업을 대놓고 화웨이에 부품 공급하는 기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지 마라 해가지고 구글에서도 소프트웨어 중단, 뭐 기타 그 칩 만드는 영국의 회사도 중단,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서 이제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냥 그 뭐 좀 사과하면서 그 무역 협상을 하자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중국에서도 강성 발언이 나온 겁니다. 자국 기업 권익 침해하는 그 기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방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해석하기에 자국 기업, 예를 들자면 화웨이 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그런 기업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보복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바꿔서 이제 실제로 해석하자면 화웨이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에 대해서 중국에서 불매운동을 한다거나 그 회사에 불이익을 줘버리게 되겠죠. 그럼 중국은 그 G2죠. 세계 2위의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한테 잘못 보였어도 문제가 되겠지만 중국한테 잘못 보이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대다수였던 저렴한 값싼 이런 그 재료들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거는 별로 없죠.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안 하게 되면
그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부담은 있겠지만 그 자체로 해서 문제가 심각해질 건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중국은 좀 다르죠. 중국에서 나오는 각종 이런 저렴한 가격의 상품들이 그 공급을 끊어버린다거나 그 기업에 그 타격을 주게 되면 그 회사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는,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나온 뉴스인 것 같고요. 이거는 중국에서 자국 기업, 그러니까 화웨이에 대해서 압박을 계속 가한다면 그 화웨이 같이 미국 기업에 압박을 가하는 그런 그 기업이나 나라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해 갖고 우리도 복수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전면전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미국 편에 설래 아니면 우리 편에 설래,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상황을 우리나라에 갖다 놓고 보자면 중국에서 그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화웨이에 무슨 공급하는 걸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국에서 그러면 너가 블랙리스트 작성해갖고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문 닫게 되겠죠. 중국에서 보복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상당히 심각한, 그러니까 고래삼의 새우등이 이제 제대로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린다면. 이 뉴스 나오기 전에 어제 나왔던 뉴스에서 제가 좀 특이하다고 봤던 게 뭐냐면, 중국 거기서 외무성인지 어디서 발표하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 미국에서 최근에 그게 있었죠. 환율 조작국 뭐 이런 데 대한 감시 대상 해갖고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막 이렇게 지정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서 반응이 또 조금 특이하게 나왔습니다. 왜 미국에서 환율 조작국에 대한 그런 그 판단을 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왜 미국 너가 마음대로 우리를 환율 조작국이라고 지적하는 권한이 어디 있느냐? 전 세계적으로 세계 유엔 기구도 있고 기구들이 있는데 거기서 다 서로 그 지정을 하는데 왜 굳이 미국 너가 조작국이라는 그런 지정을 너 마음대로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다. 왜 미국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느냐, 이제 이건 바꿔 말하면 너 마음대로 하도록 안 나놓겠다. 너가 너 그대로 나간다면 우리도 G2인데 우리도 만만하게 그냥 뭐 너가 환율 조작국 지정한다고 해서 지정당하고 이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도 거꾸로 미국을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거 중국에서 반응이 이때까지는 미국이 뭐 이렇게 결정하면 거기에 이제 해당되지 않으려고 이제 머리를 숙이고 꼬리를 내렸는데 이제는 너가 왜 이런 식으로, 너가 왜 마음대로 우리를 건드리느냐, 이런 식의 이제 한번 그 붙어보자, 이런 뉘앙스를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발표에서도 또 나왔습니다. 화웨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화웨이라고 지칭은 안 했지만 자국 기업, 중국 기업의 권익 침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거기에 어떤 식으로 제재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법안을 만들겠다고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미국은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그 압박을 가하게 될 거고, 그러면 중국에서도 그 압박 가하는 쪽에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게 될 거고, 중간에 낀 나라들한테 미국 편 들면 우리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이런 식의 이제 그 가게 된다면 이 무역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편 들 거냐 중국 편 들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편 갈라서 싸우는 그런 부분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돼버린다면 그렇게 해놓고 이 시장 흐름을 본다면 좀 다르게 보입니다. 자, 중국이 한판 해보자 하게 되면 중국은 그 워낙 대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떤 소비하는 시장도 갖추고 있고 생산 시설도 대부분 다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저렴하게 생산해서 자국에서 어느 정도 소비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중국은 어느 정도 지탱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대만이 오늘 상승한 것도 그거하고 연결지으면 이 갈등이 생기면 대만은 중국 편이니까 중국하고 어떤 거래 이런 걸, 그 무역 거래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돼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전면전이 붙으면 이 동남아권에 있는 그 중국 주변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미국 편을 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입장이 그 북한 관계도 있고 그리고 그 미국의 워낙 그 뿌리 깊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을 거부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조차도
중국에 대놓고 어떤 미국 편 들어서 중국을 뭐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지난번에 그 사드 보복 한번 해보는 바람에 롯데그룹이 수십조의 그 손실을 입고 지금 중국에서 철수했었죠. 그 정도로 타격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한번 이제 뭐 블랙리스트 작성해버리면 그 회사는 문 닫는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 상황까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조차도 그런데 동남아의 뭐 조그마한 나라들 뭐 이런 나라들은 그 뭐 베트남부터 해서 이쪽에 이제 중국하고 적경을 이루고 있는 나라들은 중국한테 잘못 보이면 엄청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 중국에다가 뭐 수출하고 부품을 받아와서 생산해서 중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그 부분이 중국하고 끊겨버리게 되면 경제가 마비돼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은 소비 집단이기 때문에 너 거 수입 안 해준다 그러면 수출 안 하면 그만이지만 중국은 공급도 하고 또 소비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더 미국보다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쪽에 붙어야 될지 미국 쪽에 붙어야 될지 편을 가르게 되는, 그러면 이제 그 세계의 어떤 무역 질서가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하고 중국하고 동남아 쪽권을 형성하는 이쪽 그 중화권하고의 전면전이 붙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때가 이제 시진핑이 러시아 방문해가 푸틴도 만난다 하고, 그럼 북한은 당연히 중국 쪽으로 붙을 거고, 그러면 중국, 러시아, 북한, 제가 너무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에 전면전으로 가게 된다면 세계 경제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대만이나 중국은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데, 이제 뭐 더 이상 뭐 빠져봐야 뭐 이제 답답할 거 없다,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유럽 증시가 지금 스타트 하면서 갭으로 한 1.7% 정도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 지수도 갭 하락하는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상방이 둘 다 엄청난 그 위협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이야기 오늘 너무 길어졌네요. 제 생각을 너무 풀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세계 경제가 상당히 불확실해져 버렸고, 그런 연유로 해서 제가 그 오늘 그 제가 보유하고 있던 네 종목을 거의 보합권에서 다 팔아버렸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1% 이상 상승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내가 이해 안 되면 저는 주로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RFHIC 보합 올라왔을 때 바로 팔아버렸고, 칩스 엔비디어 보합에서 50원 플러스 됐는가 하여튼 그 금액에서 팔았고요. SFA 반도체는 한 마이너스 3%에서 비중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한 100만원 정도 됐기 때문에 팔아버렸고, 나무기술은 한 플러스 한 7%인가 8% 됐을 때 이익 실현했고요. 그 다음 조비도 플러스 한 2점 몇 프로 정도 수익 났을 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팔고 나서 한 플러스 10만원 정도에서 다 물량을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정리를 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장 끝날 때쯤 돼갖고 미국 선물 지수는 상당히 많이 빠지는데 국내 증시 코스닥이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무지 이 해결이 안 돼서 고민하다가 엘컴텍을 매수를 했습니다. 엘컴텍을 계속 매수했습니다. 200만원씩 2, 4, 6, 8 한 비중 80% 정도 될 정도로 800만원치를 매수했다가 시간에 걸려서 이제 800만원은 너무 오바다, 만약에 미증시가 반등해버리고 금값 떨어져 버리면 또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800만원은 좀 너무 과하다 싶어서 시간에 걸려서 1670원 45원에 샀는데요, 한 70원 약간의 이익 보고 200만원을 다시 줄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잔고가 600만원, 엘컴텍에 600만원 들어가 있고요, 현금이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1102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제 잔고가 1090만원이었으시면 돼요. 조금의 수익을 올리고 정리를 모두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중 특징주인데요. 오늘 장에 가장 좋았던 게 돼지열병 관련주입니다. 돼지열병 관련주하고 그 다음 바이오 관련주가 낙폭 과대로해서 오른 것 같은데요. 바이오 관련주가 상승하면서 이게 코스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 관련주는 솔직히 뭐 그동안 많이 빠져서 오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다가 매수 들어오면서 마땅히 살 게 없어서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에 무슨 호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이건 큰 의미가 없는데, 돼지열병 관련주가 이 뉴스에 제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낙연 총리가 북한에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 하고 장 끝나고, 어제 제 방송 끝나고 나서인가 어제 우리 장 끝나고 나서 북한의 그 중국하고 국경지대쯤에 있는 도시에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팩트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돼지열병 관련주가 급등을 했고요. 저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에 제가 이게 쳐다보기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장에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요. 시작할 때 뭐 뛰어들 그런 상황도 못 됐었고요. 오르고 있는 이 상황에 전혀 반응 못하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20% 이상 올라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못 들어갔고 아마 내일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장 끝나고 나온 뉴스가 그 남한 측에서 북한에다가 그 돼지열병에서 공동 대응하도록 협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협의가 만약 된다면 그 소독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시장도 불안하고 하기 때문에 또 상승세를 더 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늦었다 생각할 때는 전 들어가지 않는 입장이라서요. 뭐 주식 종목이 딱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돼지열병 관련주가 가장 좋았고 현재로서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체시스가 상한가를 제일 먼저 들어갔고요. 제가 봤을 때 상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이글벳이 상한가 들어가고 우진비엔지가 상한가 들어갈라 말라 하다가 밀렸고 약간, 그 다음 제일바이오, 대성미생물 이런 순으로 강했었습니다. 순서를 대충 제가 상승 순서로 봤을 때. 그리고 그 닭고기 관련주인 마니크하고 하림이 올랐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쪽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이게 북한에 돼지열병 걸렸다고 우리나라 닭고기, 이게 전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건 좀 그렇고, 사료 관련주도 우리가 북한에다가 사료를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도 조금 아닌 것 같고 해서 소독이나 백신 관련되는 종목 가장 오늘 많이 올랐는 걸 대장으로 보고 체시스, 이글벳, 우진비엔지, 제일바이오, 대성미생물 이 정도까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경협주가 오늘 장중에 들썩들썩 했는데요. 제가 조비를 갖고 있다가 팔아버렸는데요. 조비가 오늘 보시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몇 번 보였습니다. 5분봉으로 봐야 되겠죠. 쭉 가다가 제가 이때 팔았는데 강하게 밀올리다가 다시 밀리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때 뉴스가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북한에 쌀 지원을 뭐 몇 톤을 한다고 나왔는데 그 뉴스 보고 확 끌어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UN에서 한다던 그 쌀 지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미 나왔던 재료다 해서 다시 이제 약간 내려와서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그거 이외에 유엔은 주조의 살 지원 이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 이렇게 해야 살 비료가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가 진짜 할 것 같고, 그런 연유로 해서 아직까지 그 뉴스 나올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 된다면 조비, 경농, 뭐 한창, 인디에프, 신원 이런 종목들이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제가 장막판에 지수가 빠지는 부분을 보고 이건 좀 너무 심하게 빠진다 해외 지수가. 그래서 해외 지수가 빠지는데 이게 국내 증시가 오르는 이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엘컴텍을 매수를 했습니다. 엘컴텍이 그래도 못 오르는 거 보고 참 신기하게 생각하고 아직도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가 지금 이 정도로 난리 났는데, 그리고 금이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장 끝나고 시간에 그때 올랐던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미증시까지 급락하고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좀 더 심화돼 가지고 편갈라서 이제 세계 무역 전쟁식으로 확전이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어떤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런 해외 증시 흐름이 쉽게 이제 가라앉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로 보면 코스닥 같으면 거의 이선까지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지난번 그 미중 갈등이 있을 때 여기까지 빠졌었기 때문에
한 660만 이 정도 선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해외 증시 급락과 함께 금 가격 상승을 동반한다면 이제는 엘컴텍도 올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0만 원치 매수했다가 시간 외에서 약간의 이익 보고 200만 원 줄여서 현재 600만 원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상황 봐서 이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면 엘컴텍 쪽에 매매를 집중할 생각입니다. 저는 어차피 돼지열병은 놓쳐버렸고, 다른 종목들은 남북경협은 살 지원한다는, 살 비료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뉴스가 뜰 때 들어갈 생각이고 노리고만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엘컴텍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술주들이나 이런 거는 시장이 불투명해서 투매 분위기가 나온다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량한 종목이라도 진짜 급락, 그 예전에 사이드카 나오던 그런 시절이 만약에 된다면, 최근 들어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죠. 사이드카, 그러니까 코스닥이 5% 정도 빠지면 이제 그 거리가 정지되면서 냉각 시간을 받는 그런 조치가 이제 사이드카 뭐 이런 건데요. 그런 조치까지 걸리게 되면 어느 종목이 빠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흥분된 투자자가 손실이 막 나고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하면 다 던져라 이런 식의 어떤 느낌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종목이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오늘 장의 미증시나 유럽 증시가 낙폭을 줄이고 그 아래 꼬리를 달고 위로 좀 덜 올리고 끝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의 매수하고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악재가 아니라면 우리 증시는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심각한 상황이 해결이 안 되고 많이 빠진 상태로 끝난다면, 그리고 주말 동안에 더 심각한 뉴스들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 증시도 장담할 수 없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를 것이라는 게 오늘의 생각이었다면 해외 증시가 급락하게 된다면 이 오르는 그 많이 빠진 것조차도 더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상당히 저는 심각하게 봅니다. 많이 빠질 것 같은. 그래서 엘컴텍 쪽에 집중을 했고요. 만약 그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어야 될 위험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변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는 아예 대놓고 그냥 미국하고 대화를 더 이상 할 필요 없이 그냥 중국 쪽으로 붙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하는 거하고 같은 모션이 나오겠죠. 미국에서 왜 우리한테 그렇게 뭐 ICBM을 없애라 마라, 우리 인공위성 발사하는 미사일을 가지고 왜 없애라 마라 너 마음대로 하느냐, 우리는 뭐 인공위성 발사하면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대들고 나올 가능성까지도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중국에서 확실하게 밀어준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가지 않고 좀 진정이 됐으면 하는, 왜냐하면 우리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충격을 더 받는다면 우리나라 경제 자체도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더구나 더 그렇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충격을 더 줘버리게 된다면 그 상당한 고난으로 빠질 그런 위험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아무쪼록 좀 그 뉴스 잘 챙겨 보시고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막 급박하게 움직일 때는 그래서 그 가능하면 위험 관리 쪽에,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몰빵 이런 쪽이 아니고 베팅을 하더라도 최대한 작게 줄여서 하고 좀 불안하다 싶으면 아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현금은 절대 손실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거나 확실히 안전하다 싶을 때 소량으로 그냥 조금씩 들어가보는 이 정도로 위험 관리에 특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느낌으로는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이나 다음 주에 거의 한 사이드카가 발생될 정도의 폭락까지도 걱정해 봐야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현재로서는 그 미중 간의 이 분위기로 봤을 때 어느 한쪽이 지금 양보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서로가 상처를 입고 피가 터진 다음에 다시 그 대화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은 돌아서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단계에서 거의 멀어져 버린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심각해진다면 중국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미국이 모든 것을 주도하느냐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면 한판 붙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1위라는 그 권위에 손상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 미국 말을 아무도 안 듣겠죠. 뭐 이란 뭐 이런 걸 제재하려 그러면 미국이 왜 우리한테 제재를 하지? 유엔에서 하지도 않고 너 미국이 뭔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미국이 힘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부를 갈라야만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장 결정하는 그런 전투가 붙으면 그 코피가 터지더라도 싸워야만 하죠. 그래야 대장 결정돼야 모든 걸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꼬리 내리고 숙이는 순간에 모든 게 날아가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는 더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시장 흐름 잘 판단하시고요. 아직 속단할 수는 없죠. 주말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갑자기 또 돌아서 갖고 뭐 대화합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제가 오전에 시장을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부분에 미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이 정도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